자,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코프로 BM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죠. 테슬라의 호실적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 강세의 배경이 바로 테슬라의 호실적인데 에코프로 BM까지도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까지 또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리합니다.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논 IT용 NCA 양극재 수요 확대라든지 그리고 국내외 EV용 아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가 있게 되면서 계속 확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에 분할기 일로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 BM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 호혜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좋습니다. 네, 이 테슬라의 훈풍 덕분인데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46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83%나 늘어났는데 테슬라의 깜짝 실적 배경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깜짝 실적 때문에 지난 3일 현지 시간으로 6.9%, 7% 정도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망치는 44만 5천 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훌쩍 넘어서 46만 6천 대를 그러니까 인도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 확대에 따른 생산 능력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실적이에요. 그다음에 가격 인하 정책 등이 깜짝 실적의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전기차 경쟁 심화에도 대당 7,500달러,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975만 3,750원 정도의 세금 공제 혜택 덕분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견인의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대체적인데요. 단기적으로 조정, 특히 2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 때문인데 판가 하락과 전환 투자 때문에 실적 부진이 일시적으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 28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판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연초에 리튬 가격 영향으로 인해서 2분기 판가가 전분기 대비 5% 하락한 부분이 영향을 이제 2분기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한 1조 9,800억 원, 영업이익은 1,19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 대비 한 9%, 10% 좀 낮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전환 투자라는 단어가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경북 포항시에 증설한 생산력 3만 톤 규모의 공장이 전환 투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하가 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환 투자는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 생산을 하는 포드사의 생산 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 투자이기 때문에 출고가 약간 미흡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실제 실적에는 2분기에 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4만 대에서 15만 대로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약간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판가도 전분기 대비 8% 예상 출하량도 전분기 플러스 18% 정도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순환 구조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그룹 이 수직 계열화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업종에서 여러 가지 그 소재를 생산하는 것을 한 그룹이 다 담당하고 있고 그게 체인 사슬이 이어질 때 수직 계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 외에도 리튬을 담당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고 전구체를 담당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가 되기 전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리튬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양극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같은 그룹 안에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의존하는 경우보다는 변수가 굉장히 적게 되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해칭하기 좋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상장을 안 한 이제 그룹 계열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직 계열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더 시너지 효과를 내다볼 수 있다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이제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국내 면세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면세점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대기업 면세점 간 치열한 경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4월에 치러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는 어떤가요? 신규 네. 사업자로 누가 선정이 됐었나요? 이제 깜짝 놀랄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네. 이제 2001년 인천공항이 이제 가양 이래 20여 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롯데면세점이 제외가 돼 버렸거든요. 네. 그 대신에 신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신규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면세업계 1위 자리를 두고 이 대기업 면세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인천공항의 이용자 수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롯데백화점이 제외가 됐다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롯데 면세점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이제 기업들의 도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20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이 롯데 면세점이 공항에서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입찰 가격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입찰 후보였습니다마는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버린 겁니다. 네. 사실 국내 2위고 세계 2위 면세 사업자인데 롯데 면세점이 이렇게 아시아의 주요 허브 공항으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매장을 뺀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20년이나 아무래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자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업계 그러네요. 1위고 전 세계 2위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낮게 입찰가격을 내세운 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롯데면세점은 겉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인천공항 비중이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성장 가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뭐 신세계나 신라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공항을 매개로 해서 더 도약을 하려고 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롯데 면세점이 워낙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공항이 없으면 상당히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롯데 면세점이 인천공항 임대료 대신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요? 네, 일단은 이제 시내 면세점하고 해외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을 집중 공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근거는 있습니다. 이제 내 외국인 고객들의 온라인 면세점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쉬워졌고 또 많이 이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각 지역 대표 명소에 위치한 시내 면세점에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4년에 10% 미만이었지만은 2018년 이후에 30-40%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통계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해외 면세점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빈 자리를 채울 만한 그런 곳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베팅을 인천공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력적이라는 점 아마 롯데백화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신규 영역에 있어서 롯데 면세점이 의욕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신라 면세점이 지난달 29일에 유료 멤버십 신라엔 20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멤버십인가요?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이제 유료 멤버십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전에 네. 이제 무료 멤버십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유료로 멤버십을 하게 되면서 더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주로 20대 전용 유료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면세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20대의 면세점 첫 구매
경험을 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다는 점이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건 이제 락인 효과를 좀 노리는 건데 20대 때 어떤 면세점을 처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가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엔 20이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첫 해외 여행에 나설 또 20대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네. 이 20대에 초점을 맞춘 유료 멤버십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요즘 20대를 하더라도 좀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혹은 취향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포미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료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내놓은 상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주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엔저 시대에 일본 주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이 일본 주식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주식은 한 주씩 사고 팔 수가 없고 100주 단위로 사고 팔아야 하는 단원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주식 단원주 제도가 어떤 건지, 왜 일본은 100주씩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간편하게 주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주 제도인데 이 단원주라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100개입니다. 그래서 100개 단위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돈이 없는 좀 서민층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주라 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가 좀 전 국민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게 되고 특히나 온라인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점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흐름들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 주식 분할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NTT 같은 경우도 최근에 7월 1일자로 25분의 1로 반토막이 났는데 그건 이제 분할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뭐 더 많은 25배, 그러니까 무려 905억 주에 달하는 발행 주식수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턱을 낮추는 건데 그 배경에는 사실 2024년에 시행될 신 NISA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이거든요. 개인들이 이 계좌로 일정 금액 범위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면세해주는 세제 혜택 상품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계좌를 바로 NISA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차익엔 20%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개인이 투자할 때 바로 NISA 계좌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한도가 지금 현재 최대 120만 엔인데 이거를 3배인 360만 엔으로 늘리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NISA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을 이렇게 늘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또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7년 만에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신에스 화학처럼 주식 분할하는 또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7월 중소형 공모주가 코스닥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7월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 나서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14곳씩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 이제 수요 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14곳, 스펙, 리츠는 제외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웹툰 제작사인 Y랩과 초고주파 이동통신 케이블 및 안테나 전문 기업인 센서뷰를 비롯해서 방해산업 인베디드 솔루션 기업인 코츠 테크놀로지까지 지금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기업도 14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NY랩이라든지 센서뷰, 뷰티스킨이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상황이 됐고요. 또 마지막 2주 동안에도 10개 회사 이상이 몰릴 것으로 그래서 버넥트, ELT 그리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 등 4곳이 일반 청약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름들이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사 빅5가 앨범 굿즈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전방위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위에 생긴 신산업 하도급 조사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YG 본사와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현장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SM과 카카오 엔터, JYP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용역 카도국 거래 관행을 전방위로 살펴보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앨범을 제작하거나 또 굿즈, 그러니까 팬 상품을 만들거나 공연 등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맺어서 시행해온 거 아니냐. 그래서 구두 계약 문제, 부당한 특약 설정, 또 하드급, 대급 지연 등이 주된 감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부당하게 이제 대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있게 되면은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앞서서는 이제 그 게임 회사에 관련돼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외주 제작 업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 회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대형 연예 계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사를 하지 않겠다. 거기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네. 이건 주가에 당장의 미치겠죠. 타격이 미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조사 여부를 꼼꼼하게 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